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입니다. 이 책은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반짝반짝 빛나는 등의 소설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입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 2~3년 차에 느낀 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일기인데요. 저는 과연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의 현실 사랑은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책을 펼쳤습니다. 역시 그녀답게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감성적이지만 때론 유쾌하고 때론 사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에쿠니 가오리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편과 티격태격 알콩달콩하는 모습이 참 귀엽게 느껴져서 책을 보는 내내 쿡쿡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럼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 애정이란 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애정이 있기에 모든 것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얼마 전 아는 편집자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아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란 말을 들었을 때는 우울했다. 그렇다. 옳은 말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이혼할 텐데. 때로 이혼하면 하고 혼자 생각한다. 홀가분해지겠지. 적어도 집안의 청결은 유지될 테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그만이다.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시끌시끌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지 않아도 된다. 여행도 돌아올 예정 없이 떠날 수 있고 차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더욱 좋아할 수 있다. 싸우는 일도 없겠지. 열을 받아 고함을 지르고 깨물고 걷어차는 일도 없겠지. 훨씬 더 친절하게 굴 수 있겠지. 남편 역시 훨씬 깍듯하게 나를 대하겠지. 이혼하면.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외로워진다. 신선한 생각이 아니니까. 신선은커녕 살붙이 같고 소꿉친구 같은 것이니까. 오랜만이네 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잊고 있었던 옛날 친구 같으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 컴포터블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무모하게도 결혼하는 거야. 성가시지만 받아들이는 거야. 같이 현실과 싸우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저 불가사의한 뒤틀림을 나는 지금도 아름답게 생각한다. 아름답고 어리석고 행복한 무엇이었다고. 착각이었든 실수였든 전혀 상관없다. 나를 조용한 장소, 완결된 장소에서 끌어내 주었던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남편에게 감사한다. 농담하는 거야? 끌려 나온 건 나지. 하고 남편은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혼하면 그럼에도 나는 역시 생각한다. 의외로 열심히. 결혼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겠지.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하고 또 만사를 귀찮아하는 성품이니까. 창구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나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리라. 한편으로는 절망적으로 안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면 풍경이 바뀌어 있다. 다른 눈으로 볼 테니까.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없어. 남편은 주저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 번도? 한 번도.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단박에 기뻐진다. 거짓말이든 형식이든 아무튼 그렇게 대답해 준 것에. 대체로 나는 금방 편해지고 싶은 성격이다.
남편은 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뒤탈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균형 감각이 좋은 것인지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결혼을 한 것일까? 어떤 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바랐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결혼한 또는 결혼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이 왜 결혼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해보고서야 알았다. 꿀처럼 행복하고 아까워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혼이 너무도 특수하고 개인적이어서 우연과 필연이 꽈배기처럼 꼬여 설명하기 곤란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천차만별인 것과 비슷하다. 심각하고 우스꽝스럽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연히 발견된 원유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싸움의 이유. 용케 찾아내네 하고 남편은 말한다. 찾는 게 아니야. 생겨나는 거지. 라고 나는 말한다. 당신이 눈앞에다 들이밀고 있잖아. 남편은 못 들은 척한다. 척하는 것은 남편의 주특기다. 나는 종종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말해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말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척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뒤가 맞는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면 모를 리 없다. 남편의 자기 방어 수단이리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안 된 일이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 나는 낮에는 혼자 집에 있지만 남편은 회사에 있다. 회사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누구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 역시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남편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다. 생각은 그런데 역시 안 된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옆에 꼭 달라붙고 만다. 남편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옆에 앉아 쳐다본다. 신문을 읽을 때는 옆에서 책을 읽는다. 텔레비전을 보면 나는 피아노를 친다. 최근에 피아노를 샀다. 헤드폰을 끼고 칠 수 있는 전자피아노라서 끔찍하게 아끼는 보물이다. 시끄럽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내 들러붙어 있으니까 힘들지? 며칠 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았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지. 남편은 이상한 동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이라니?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분노의 빛이 어린다. 어제도 없었잖아. 지난주에는 2번이나 아침에 들어왔고. 아, 참 그랬지? 하고 생각했다. 그 전주에도 집에 있기는 했지만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했잖아. 그때는 마감할 원고가 있어서 그랬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는 횡설수설이다. 그러니까 가끔이란 게 무슨 뜻이냐고.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나는 대꾸할 말이 없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늘 남편에게 동동거리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있을 때만 그렇고 그것도 마감 전날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다. 할 수 없이 나는 말했다. 당신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고는 와락 껴안았다.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을. 셋.
결혼하고서 생활에 색이 입혀졌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모든 것에 색상이 생기고 그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다소는 불안한 일이기도 했다. 애당초 나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받으면 색깔별로 나눠서 꽃병에 꽃을 하얀 꽃은 현관에 노란 꽃은 화장실에 정도다. 하지만 그렇게 꾸민 방처럼 차분한 정신 상태로 살려면 결혼은 적합하지 않다. 독신 생활에는 흑백의 정연한 질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질서란 것을 꽤 좋아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알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색깔이 있는 생활도 때로는 아주 행복하다. 깊은 밤 욕조에 들어앉아 책을 읽다가 갑자기 공포에 짓눌려 몸을 움츠리곤 한다. 그런 때 목욕탕 문과 세면실 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히면 복도 건너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혼자가 아님이 기뻐진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일요일 오후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고 잡아당기고 하다가 나도 그만 옆에 누워 잠이 든다. 저녁 늦게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야 실컷 잠잔 어린애처럼 허탈하기도 하고 충족되기도 한 기묘한 기분으로 같이 깨어난다. 왠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거북하다. 둘 다 배가 고파 저녁을 먹으러 외출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밤, 불현듯 마음이 동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남편이 애독하는 잡지의 발매일이라거나 남편은 그날 바로 잡지를 사서 읽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 사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다 떨어졌거나 하는 이유로 나갈 때도 있지만 봄이면 밤 벚꽃을 구경하면서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여름이면 비에 젖은 도쿄타워를 보기 위해 나간다. 도쿄타워는 낮에 보면 볼품이 없지만 밤에 보면 왜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외출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공기가 있어 나는 그 부담 없음과 신선함을 좋아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의 사사로움, 그 번거로움, 그 풍요로움. 혼자가 둘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나 개인에 한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자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활에 색깔이 입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동성애 친구라도 상관없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편이 간결하고 확실하다. 다만 남자와 같이 살면 생활에 색깔이 입혀진다. 형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8년 동안 여학교에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그저 멍청하게 태어난 탓인지 나는 남자에 대해서는 실로 무지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 사람은 왜 서랍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것일까? 내 멋대로 닫으면 신뢰가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은 100만 년이나 먼 옛날 일이다. 이 사람은 왜 겨우 손만 씻으면서 온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일까? 게다가 왜 젖은 손을 타월에 닦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자기 옷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대체 왜...
나 자신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반적인 남자로 대체해도 무방한 모양이다. 결혼한 여자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 아직도 그걸 몰랐어? 정말 그랬다. 그런 걸 몰랐다. 모른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소름이 끼치도록 야만스럽고 난폭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나는 몰랐으니까. 남자란 존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연인과 함께 지내는 밤에 달콤한 친밀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자는 남자의 팔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남자의 단순함, 남자의 복잡함, 남자의 관용, 남자의 안심. 그리고 잠들고 깨어나고 걷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얘기하고 한숨을 쉬고 어처구니 없어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무관심하는 그 모두가 하나하나의 색이라는 것을. 샘 서피란 영화에 자립 같은 거 관심 없어. 인생은 의존 게임이니까 란 대사가 있었다. 의존은 하기도 무척 어렵지만 용기도 필요하다. 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목표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 거창하게 목표를 할 것도 없는 이번 달에는 대청소를 한다. 리포트를 완성한다. 몸무게를 2kg 줄인다는 등의 메모에 불과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이라고 썼다. 매달 몇 년 동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만사의 속도가 느려서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더욱이 의존을 두려워했고 지금까지 줄곧 결과는 둘째치고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마음에 새겨왔다. 기대도 괜찮은데, 의존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거북함이 잊히지 않는다. 색깔 있는 세계란 아마도 의존과 관계가 있으리라.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의존도 있다는 것을 남편을 만나고서야 처음 알았다. 구운 생선은 뼈를 발라주지 않으면 먹지 않고 포도도 껍질을 까서 씨까지 발라줘야 한다는 남편. 그래도 그가 행복하다면 개의치 않는다는 그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편이 서로를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멋지다고 에쿠니 가오리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정말 많은 부딪힘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쿠니 가오리의 시선에서 그려낸 섬세한 그 시절 감성 표현들. 신혼생활이 궁금하시거나 또 그 시절이 그리운 분들도 이 책 읽어보시면 그 시절 감성 충전 확실히 되실 듯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